여러분, 9.11 테러의 주범 오사마 빈라덴을 기억하시죠? 그를 잡기 위해서 무려 10년 동안 추적 작전이 벌어졌는데요. 그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은 아주 비밀스러운 군사 작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넵튠 스피어 작전이죠. 오늘 이 역사적인 급습 작전의 모든 것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2011년 5월 1일 새벽입니다. 장소는 파키스탄의 좀 한적한 도시 아보타바드라는 곳이에요. 바로 이때, 바로 여기서 지난 10년간 이어져 온 끈질긴 추격전이 드디어 그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무전 한마디, 이게 바로 작전이 성공했다는 걸 알리는 정말 영화 같은 암호였어요. 제로니모. 이 한마디가 백악관 상황실에 울려 퍼지기까지 과연 그 뒤에서는 어떤 숨막히는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맞습니다. 바로 2001년 9월 11일 그 끔찍했던 테러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이 테러의 배후로 지목된 오사마 빈 라덴을 잡기 위해서요. 정말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전 세계를 샅샅이 뒤지면서 끈질긴 추적을 벌였죠. 그러다가 2010년에 정말 결정적인 돌파구가 열립니다. CIA가 빈라덴의 연락책 한 명을 계속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를 통해서 빈라덴이 숨어 있을 것 같은 비밀 은신처를 딱 찾아낸 거죠. 이 집은 유난히 담도 높고 보안이 아주 삼엄한, 누가 봐도 수상한 곳이었습니다. 자, 이제 목표물의 위치는 알아냈어요. 근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이게 문제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또 그에 따르는 위험은 얼마나 클지, 이 사이에서 정말 머리 아픈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정말 극과 극이었죠. 하나는 그냥 스텔스 폭격기로 그 건물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미군 피해는 없겠죠. 근데 빈 라덴이 진짜 죽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다른 하나는 최정예 특수부대를 직접 보내는 겁니다. 이러면 사살 확인도 되고 중요한 정보도 챙길 수 있는데 이건 우리 대원들이 너무 위험해지죠. 안전이냐 확실성이냐. 오바마 대통령과 안보팀 정말 엄청난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고심 끝에 결국 선택은 후자, 즉 직접 급습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이 목숨을 건 임무에 누가 투입되느냐? 바로 미군 최강의 최정예 부대, 데브그루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네이비실 6팀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내려진 임무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했어요. 잡거나 혹은 죽이거나. 자, 이제부터가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딱 38분. 이 38분 동안 벌어진 급습작전의 그 숨막히는 순간들을 지금부터 1분 1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5월 1일 오후 1시 22분, 드디어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명령이 떨어집니다. 고! 작전 개시 명령이 국방장관을 거쳐 현장으로 바로 전달됐죠. 이 타임라인에 보시면 작전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현지 시각 새벽 3시 30분, 스텔스 헬기 2대가 은신처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도착하자마자 헬기 한 대가 추락하면서 작전이 시작부터 꼬여버립니다. 하지만 대원들은 멈추지 않죠. 3분 뒤 폭약으로 문을 부수고 건물 안으로 진입 성공. 2층에서 교전급해 연락책을 사살하고 계단에서 저항하던 빈라덴의 아들까지 제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 3시 39분 3층에서 오사마 빈라덴을 발령하고 사살하는 데 성공합니다. 아니 근데 그 최첨단 스텔스 헬기가 왜 갑자기 추락했을까요? 이게 바로 와류 고리 상태라는 현상 때문이라고 해요. 뭐 복잡한 건데 쉽게 말하면 그날 밤 아보타바드 공기가 생각보다 너무 따뜻했던 거예요. 그래서 헬기 프로펠러가 갑자기 힘을 잃고 휘청한 거죠. 천만다행으로 조종사가 잘 대처해서 대원들은 다치지 않았지만 시작부터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빈 라덴은 사살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의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그 방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현장에 있던 대원들의 말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래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증언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한 명, 맷 비소넷 대원의 말은 이렇습니다. 빈 라덴은 첫 총에 이미 쓰러져 있었다. 반면에 로버트 오닐 대원은
아니다. 빈 라덴이 아내를 인간 방패로 삼으려고 해서 내가 직접 결정타를 날렸다고 주장하죠. 과연 그 방에서 일어난 진짜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건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제로니모, 암호가 타전되자 백악관 상황실에서 숨죽여 이 모든 걸 지켜보던 오바마 대통령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We got him. 우리가 그를 잡았다. 정말 그 한마디에 모든 안도감과 작전 성공의 무게가 담겨 있었겠죠? 좋습니다. 목표는 제거했어요. 그렇다고 임무가 끝난 건 절대 아니죠. 이제부터는 남은 과제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중요한 정보를 싹 챙기고 무엇보다 모두가 안전하게 그곳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목표를 사살하자마자 대원들은 정말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자, 첫째, 빈라덴의 시신을 확보해서 챙기고요. 둘째, 동시에 방을 뒤져서 컴퓨터 하드드라이브 같은 온갖 정보를 긁어 모읍니다. 셋째, 현장에 있던 여성과 아이들은 나중에 파키스탄군이 발견하도록 묶어두고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임무였을 수도 있는데 바로 추락한 우리 스텔스 헬기를 폭파시켜서 그 기술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모든 걸 다 챙겨서 예비 헬기에 올라탔습니다. 이 순간부터는 파키스탄 영공을 들키지 않고 조용히 빠져나가는 게 관건이었겠죠? 정말 긴장되는 1시간 반의 비행 끝에 팀은 마침내 아프가니스탄의 미군 기지에 무사히 착륙합니다. 이걸로 현장 작전은 모두 끝이 난 거죠. 네, 현장 작전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일들이 있었어요. 진짜 빈라덴이 맞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했고, 이 사실을 전 세계에 알려야 했죠. 그리고 그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정말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렸겠죠. 그리고 곧 아프가니스탄에서 보고가 올라옵니다. 예비 검사 결과 오사마 빌라덴 본인 확실. 이로써 모든 의심의 여지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11시 35분,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 역사적인 사실을 공식 발표했죠. 10년이라는 긴 추격전이 드디어 막을 내렸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문제, 바로 빌라덴의 시신입니다. 미국은 혹시라도 그의 무덤이 테러리스트들의 성지가 될까봐 걱정했어요. 그래서 아주 이례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바로 수장, 바다에 묻는 거였죠. 시신을 항공모함으로 옮겨서 이슬람식 장례 절차를 다 치러준 뒤에 무게추를 달아서 깊은 바닷속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넵튠 스피어 작전, 군사 작전으로만 보면 이건 거의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10년간의 끈질긴 추적, 그리고 이 단 한 번의 급습, 이 사건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테러와의 전쟁, 그리고 그 이후의 세상에 이 작전이 남긴 의미는 무엇인지 그 질문은 여전히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